제가 우선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발음하는 거 느끼시죠?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감안을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리코 영양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릴 김성재입니다. 자, 글리코 영양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뭐 글리코 프로테인을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글리코 영양소이기 때문에 영양소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리코 영양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영양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글리코 영양소는 내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음식,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왜 먹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지에 대한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다음 어떻게 먹어야 될까?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글리코 영양소를 이해하는 데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밥 왜 먹을까? 밥 왜 먹죠? 살라고 먹죠. 그런데 누가 살라고 먹는 거예요? 내가. 밥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살 무엇으로 만들어지죠? 세포로 만들어지죠. 그 세포는 뭘로 만들어져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그게 단백질이 됐든 탄수화물이 됐든 지방이 됐든 비타민이 됐든 미네랄이 됐든 무엇을 만들어준다? 여러분의 살과 뼈와 눈과 팔과 모든 여러분들의 세포를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들이 먹는 밥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두 번째. 그럼 그 세포가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야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은 두 가지의 컨셉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좋게 건강하게 만들어지냐 건강하지 않게 만들어지냐 한 차이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했을 경우는 활발하게 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역시 신체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어떤 것을 먹어야 할까? 그럼 어떤 것을 먹어야 됩니까? 결과적으로 내 세포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 그죠? 그리고 에너지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게 답입니다. 그럼 글리코 영양소는 뭐죠? 글리코 영양소는 내 몸에 있는 세포에 필요한 물질이에요.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없을 경우에 내 몸에서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가 반드시 내 몸속에 있어야 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런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것은 방법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내가 내 몸을 잘 만드는 영양소를 섭취를 했어요. 에너지를 잘 만드는 영양소를 섭취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를 못해. 왜 건강하지를 못할까? 결국 그 사람은 입으로는 영양소를 집어넣어 줬지만은 그 영양소가 어디로 들어가요? 내 몸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놈들이 잘 사용이 돼야 되는데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입으로는 들어갔지만은 입은 즐겁게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내 몸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데 내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느냐? 나중에 슬라이드가 다시 나오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잘 씹어서 드셔야 된다. 잘 씹어서 드시지 않을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입에서 음식물이 들어가지만은 결과적으로 내 몸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소장에서 내 몸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대장으로 넘어가서 똥이 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소장에서 내 몸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 소화가 된 놈들만 내 몸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단위로 잘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잘라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치아입니다. 치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왜 많이 아프냐, 그 좋은 음식들을 드시면서 많이 아프냐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그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더라도 씹지를 안 해가지고 내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몸에 스톡을 생기게 하는 똥으로 바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만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반드시 어떻게 먹어야 된다? 잘 씹어서 먹어야 된다. 요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 암 걸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당뇨는 더 많아요. 여기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다 어디가 안 좋아요? 관절은 다 안 좋죠. 그죠? 왜 그럴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장을 해가지고 잘 사는데 예전에는 없던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암이라는 질병은요, 앞으로 5년 이내에 여기 계신 분의 4분의 1은 암 환자예요. 5년 이내에 여기 있는 4분의 1이나 3분의 1은 암 환자입니다. 두 번째, 당뇨. 당뇨는 지금 당뇨 대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뇨병으로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약 200만 정도 되고요. 당뇨 대기 환자들이 한 10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절염. 관절염은 예전보다 왜 빈도수가 많아졌냐?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생기는 질환이에요. 생기는 질환인데 세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암은 세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변이가 된 겁니다. 정상세포가 아니고 암은 우리 정상세포하고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변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당뇨는 어떤 질병이죠? 세포 속으로 영양소가, 내가 먹은 영양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질병이에요. 그죠?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에 있어요? 당이? 혈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혈관 속에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혈관 속에서는 당을 180 이상은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소변에서 당뇨 있는 사람들은 180 이상이 넘을 경우는 소변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자, 관절염은 어떤 질환이냐? 관절에 있는 세포가 어떻게 됐어요? 닳아가지고 망가진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병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산업화의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바람에 산업화에 대한 대가로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이 뭐죠? 오염이라는 선물입니다. 오염. 무엇을 오염시켰어요? 공기를 오염시키고, 두 번째, 물을 오염시키고, 세 번째, 땅을 오염시켰어요. 그런데 공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땅을 오염시키는데 내 건강하고 내 세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놈들이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왜? 공기 중에 뭐를 먹어야 돼요? 산소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은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 자라나는 음식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몸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깨끗한 음식, 오염되지 않은 음식, 오염되지 않은 물,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내가 흡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염된 음식, 오염된 물, 오염된 공기를 섭취하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세포가 망가지는 쪽으로 가더라. 그죠? 이제 망가지는데 특별히 어느 놈은 관절염을 일으키고 어느 놈은 당뇨병을 일으키고 어느 놈은 암을 일으키더라. 그거는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질병을 야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건강이란 그럼 그 개념이 어떤 것이냐 보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건강이라고 말한다. 이게 마음적으로, 그죠? 육체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건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될 게 내가 건강하려고 그러면은 내 몸에서 최소 단위인 뭐가 건강해야 돼요? 세포가 건강해야 되거든. 결과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무엇이 안정된 상태? 세포가 안정된 상태다. 그럼 그 세포가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제일 첫 번째, 그 세포 모양을 잘 만들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원료가 있어야 돼. 그죠? 원료가 어떻게? 골고루. 나사못이 필요한 거는 나사못이. 베니아판이 필요하면 베니아판이. 그런 식으로 골고루 있어야 세포라는 모양을 정상적으로 잘 만든다. 그리고 그 세포가 잘 살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세포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세포가 어디에 살죠? 물 속에 삽니다. 물 속에. 그죠? 물 속에 살기 때문에 물의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왜? 우리 인체는요, 깨끗한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해? 인체에 필요한 물이 필요해. 인체에 필요한 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체에 필요한 물은 물 속에 뭐가 녹아져 있어야 돼요? 미네랄이 녹아져 있는 물이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물의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물의 조건이 좋아야 된다. 자, 그럼 질병이란 뭔가? 질병이란 보통 우리가 질병 그러면은 뭐를 생각해요? 감기 그러면 뭐를 생각하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이런 거 생각하죠? 그죠? 그 놈들이 질병을 일으킵니까? 질병을 일으키잖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놈들이 질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하는 사람이 방어하는 사람보다 힘이 몇 배가 강해야 돼요? 최소한 3배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가 암만 있더라도 그놈들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질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노벨상 받은 게 뭐 가지고 받았죠? 헬리코박터 가지고 받았죠. 위암의 원인이 헬리코박터라 그러죠. 그죠? 위궤양의 원인이 헬리코박터라 그러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헬리코박터는 단지 일순간의 균이에요. 균인데 왜 위장에서 헬리코박터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느냐 문제죠. 여러분들 몸속이나 제 몸속에 헬리코박터가 있다 없다?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왜 그 헬리코박터가 역할을 못하느냐? 결과적으로 그 헬리코박터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산이라는 무기가 그 헬리코박터를 죽이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위장병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위산의 농도가 낮아가지고 그 헬리코박터를 죽이지를 못할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헬리코박터가 내가 먹은 음식물을 자기가 먹어가지고 뭐를 배출해요? 우리가 똥을 누듯이 암모니아 가스를 배출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를 배출을 시켜가지고 자기 주위를 어떻게 만들어? 산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산성물질이 없도록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나타나요? 위벽이 바로 나타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 위벽이 바로 나타나니까 위벽은 굉장히 얕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이 거기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대한 개념은 특히 여기 글리코 영양소를 공부하고 같이 나누고 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은 질병에 대한 개념은 절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뭐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일으키는 거는 내가 그놈들한테 그놈들이 번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의 장소 제공을 해줬을 때만 질병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충분한 조건을 주지 않았을 때는 절대 질병은 일어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저는 약국을 하기 때문에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아니 나는 무좀이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은 내가 같이 자니까 발로 막 비벼도 그 사람 무좀이 안 생기네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딱 그거는 그 남편은 무좀이 생길 수 있는 발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암만 균을 주더라도 그 균이 살지 못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자기 아내가 건강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이라는 개념은 인체에서 질병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해주는 치유체계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치유체계를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치유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속에는 스스로 내 몸이 스스로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인체가 어디가 손상이 생긴 부분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일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면역이 약하다. 그렇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면역이 약하다 그러죠? 젊은 사람들은 면역이 강한데 나이가 드시면 면역이 약하다. 왜 그러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피부가 어떻게 돼요? 쭈글쭈글해지죠. 그만큼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고장나더라도 고장난 줄을 잘 몰라요. 이 고장난 줄을 알아야 빨리 치료를 할 건데 고장난 줄을 본인 스스로가 몸에서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을 하려고 해도 수정할 만한 내 몸에 영양소가 부족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체에 손상된 부분이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관절염이 생겼다, 뭐 어떤 질병이 생겼다 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적극적으로 몸에 필요한,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지 못했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모든 몸의 조직이나 기관들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자연 치유력을 가장 올려줄 수 있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공부하고 습득하고 하는 이 내용들이 뭐냐면 글리코 영양소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 글리코 영양소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연 치유력을 올려줄 수 있는데 결정적인 세포의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를 하지를 못했을 때는 면역력이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충분히 섭취가 됐을 때는 자연 치유력이 올라가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 인체를 크게 둘로 나누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뭘로 나눈다고요? 물과 세포. 이게 쉽게 생각하면 국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 빼고는 건더기죠, 그죠? 건더기가 가장 작은 단위로 이야기하면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이 세포는 각기 장소에 따라서 자기가 있는 장소에 따라서 모양이 틀려요. 그죠? 또 장소에 따라서 뭐가 틀려? 역할이 틀려. 눈세포는 보는 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입세포는 말하는 데서 이 역할은 틀려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과 세포인데 이 세포는 아까 제가 뭘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포는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세포란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거기 필요한 원료가 골고루 충분히 들어있어야 세포가 건강해진다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세포가 살기 위해서 여기서는 생명현상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가 없으면 절대 살지는 못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영양소예요. 자,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에 파키스탄에서 지진 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구조됐다 그러죠? 2달 만에. 2달 만에 구조가 됐는데 체중이 한 30kg 정도 빠진 것 같아 보니까. 눈만 끔뻑끔뻑 하는데 그 사람이 살 수 있었던 조건이 뭐였을까? 산소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사북탄강인가? 거기에 양창선신가 갇혔을 때, 그죠? 탄강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바깥에서 해주는 게 뭐죠? 파이프부터 꼽아요. 왜? 뭐 해주기 위해서?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그죠? 일단 내가 구조할 동안에는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안에 산소는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 써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하고 같이 한 10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전부 다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두통 증세가 나타납니다. 왜? 환기를 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는 산소가 한정이 돼 있어요. 저처럼 이야기를 계속하면 산소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계속 쓰죠. 그러면 요 속에 뭐가 많이 생겨요? 탄산가스가 많이 생겨요. 산소는 줄고. 그러면은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지금도 꾹꾹꾹 졸고 계신 분들이 생기는데 점점 에너지를 못 만드니까 눈꺼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생명현상의 세포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산소다. 두 번째가 물이다. 세 번째가 영양분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을 가장 빨리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입니까? 예, 지난번에 텔레비에서 한분 떡 먹다가 돌아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만 글리코 영양소를 많이 집어넣어줘가지고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놔도 갑자기 숨통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글리코 영양소도 중요하지만은 산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항산화제 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항산화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항산화제가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세포를 망가뜨린다 그러죠? 그 외에 또 아시는 거 있으세요? 그 외에? 항산화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세포를 망가뜨리는 활성산소를 정상산소로 바꿔줘요. 바꿔주니까 항산화제를 복용을 하면은 몸속에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산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항산화제를 먹으면 그 자체는 별게 아닌데 내 몸에서 오히려 세포 속에 산소가 충만해져 가지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예전 같았으면 이게 피로가 와야 되는데 피로하지 않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빨리 죽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숨을 못 쉬게 산소 공급을 안 하면 빨리 죽는다고 그랬죠. 자, 응급 환자가 생겼다. 응급실로 데리고가면 뭐부터 시켜요? 산소 마스크부터 시키죠. 왜? 밥을 안 먹여도 돼. 물은 나중에 먹여도 돼. 일단 숨부터 쉬게 해야 몸에 있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급하게 죽는 거는 우리가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양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질병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어떤 질병이겠어요? 만성질병이에요. 만성질병. 서서히 아프고 서서히 낫고. 그죠? 자, 암은 어떤 질병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감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암은 절대 급성질환 아닙니다. 갑자기 죽는 질병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암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느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선고받은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죠? 가만히 놔두면 몇 년은 사실 건데 갑자기 뭐 한 2,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2, 3개월도 못 살고 한 달 만에 죽어버려요. 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온몸이 근육이 수축이 되어버리거든요. 수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인상이 찌그러지잖아요. 그 근육이 수축이 되면은 혈관을 눌러버려요. 혈관을 누르기 때문에 혈관이 갑자기 4차선이었다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2차선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혈액순환의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급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글리코 영양소를 섭취를 했을 경우는 글리코 영양소는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하면은 이 영양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양소하고 관련이 있는 질병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될 게 만성질환들입니다. 만성질환들. 이게 갑자기 죽는 병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살아내 있는데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암부터 시작해서 뭐 휠체어에 앉아있는 부터 시작해서 다운 증후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분들한테 드렸을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제품을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더라도 제품을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권해드리더라도 반드시 시간적인 여유에 대한 거는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왜? 우리 몸속에 영양소가 들어갔을 때 그 영양소가 다시 좋은 세포로 만들고 다시 조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 중에서 또 중요한 게 온도입니다. 온도. 그 다음에 일정한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온도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온도에 대한 개념. 자, 오늘 그래도 날씨가 좀 풀렸죠. 그죠? 오늘 날씨가 풀렸죠. 그런데 겨울 되면 왜 병이 많이 생겨요? 겨울 되면은 겨울철, 가을철부터 겨울철 이렇게 오면요. 제약회사에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는 제품이 있어요. 어떤 제품입니까? 감기약 말고. 그렇죠. 혈액순환제예요. 왜? 자, 여러분들 애기 지금 지금 다 애기를 키워봤겠지만은 1도 차이의 느낌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1도가 어느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이해하세요? 남자분들은 모릅니다. 왜? 애를 안 키워봤으니까. 애기 엄마들은요, 우리 애가 체온이 39도 정도만 되면요, 기절하려고 그래요. 왜? 정상 체온에서 얼마 올라간 거예요? 2도 올라간 거예요, 2도. 2도 올라간 건데, 애는 만져보니까 어떻게? 불덩이에요, 불덩이. 그죠? 우리 인체는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온도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세포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은 갑작스럽게 운동을 못하죠. 왜? 뭐가 뻣뻣해져서? 관절이 뻣뻣해져. 왜? 따뜻해져야 세포가 운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데 날씨가 차지게 되면은 모든 근육이 수축을 해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같은 날, 그저께 같은 날, 바깥 날씨가 추울 때 반드시 뭘 해요? 옷을 입어도 어디까지 감싸요? 머리, 목 뒤까지 감싸죠. 왜 여기까지 감쌀까?
여러분들 요 목 뒤에 보면 두 줄기로 쭉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 두 줄기로 올라가는 부분에 뇌로 올라가는 큰 대동맥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외기가 찾아버리면은 그 근육이 목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해버리거든요. 그럼 그 대동맥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수축을 해버려요. 같이 수축을 해버리면은 뇌로 가야 되는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갈까 안 갈까? 제대로 절대 안 가겠죠. 그죠?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내 몸에서 뇌 기능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지면 자꾸 이게 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내 몸에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근육이 수축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거의 부산물이 뭐냐 하면은 근육을 수축을 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병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보면은 어떤 거를 알 수가 있느냐면요. 이 사람 몸에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다. 여자들이 자궁에 물혹이 있다. 건종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쪽에 물혹이 있든지 건종이 있는 장소는 반드시 정상 체온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암세포가 있는 자리는요. 정상 체온보다 거의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제가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혈관 속에 떠다니는 혈구가 있죠. 가장 큰 게 적혈구, 그 다음 두 번째 백혈구. 그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적혈구는 무슨 작용해줘요? 내 몸에 산소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혈관이 오그라들었다. 그러면은 적혈구가 운반하는데 많이 갈 수 있겠어요? 많이 못 가죠. 그죠? 내가 10개를 먹어야 되는데 갖다 주는 게 보니까 길이 좁아졌다고 5개밖에 안 갖다 줘. 그럼 거기 있는 세포가 일을 5개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혈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백혈구는 무슨 역할을 하죠? 우리 몸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것들 잡아먹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 몸에 있는 죽어가는 세포들도 백혈구가 없애버립니다. 빨리. 그런데 만약에 혈관이 좁아졌다.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백혈구가 마음대로 다니겠어요? 못 다니죠. 그렇게 됐을 때는 거꾸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들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체온 유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속에 물을 많이 드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체온 조절입니다. 체온 조절. 왜? 날씨가 더우면 뭐가 나와요? 땀이 나오죠. 그죠? 날씨가 안 더우면 땀이 안 나오죠. 땀이 나가는 이유는 그 내 몸속에 많아져 있는 열기를 물과 함께 빨리 열을 내보내는 작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물이 가장 중요한 게 체온 조절도 해준다. 그래서 여기 생명현상에 필요한 인자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많이 소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론을 이야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나오는 우리 몸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개념만 잡으시면요.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것은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려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세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산소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양분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품질이 좋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오염이 안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몸에서 이 온도, 체온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다음번에도 나오겠지만요. 체온은 우리 몸속에 들어온 영양소가 세포까지 전달이 되면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만나가지고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줘요. 그 에너지가 내 몸의 체온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너무 높아져 있다? 그러면은 저장. 또 너무 떨어져 있다? 끄집어내 쓰고. 그죠? 그래서 생명현상에 필요한 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먹었던 음식이 내가 먹었던 산소가 어떤 경로로 해서 내 몸의 말단세포까지 가겠는가. 제일 첫 번째가 어디로 음식이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죠. 입으로 들어간 놈이 위를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갔다가 바깥으로 나가고 또 소장에서 간으로 이렇게 가죠.
자,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소장에서 간으로 가는 놈하고 소장에서 대장으로 가는 놈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100% 소화가 된 놈만 소장에서 입장권을 받아가지고 몸 속으로 들어갑니다. 100% 소화되지 않는 놈은 암만 소화 99.99%가 소화가 됐다 손치더라도 못 들어가요. 왜?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소화작용을 거치면은 무슨 현상이 생겨요? 폐혈증이 생깁니다. 폐혈증, 산패.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작용을 거치면요, 폐혈증이 생겨요. 그래서 소장에서는 반드시 100% 소화된 놈만 몸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화기관이 소장도 있고 위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소화액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는데 문제는 사이즈를 가장 적게 자르는 건 어디예요? 이빨입니다. 이빨.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아 관리를 제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돈을 들인다 그러면 치아에다가 돈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천천히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 천천히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천천히 먹으면서 잘 씹어가지고 위로 내려보낼 때 아주 죽처럼 해가지고 내려보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6.25 사변도 만나고 다 그 뭐 먹을 거 없었을 때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먹었어요? 음식이 있으면은 애껴서 먹었어요. 우리 경상도 말로 애껴서 먹었어요. 조금씩. 입에서 아주 맛을 보면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먹는 음식의 재료나 질은 떨어지지만은 그거를 완전히 씹어가지고 입에서 돌멩이도 소화시킬 정도로 잘게 부수까지 내려보내거든. 그러다 보니까 먹은 만큼 내 몸속에 다 들어가.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먹을 게 너무 많아. 그죠? 뷔페 가도 먹을 게 많고 집에 가도 이만큼 안 차려놓으면 애들이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빨리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2번, 3번만 씹으면 그냥 넘어가. 2번, 3번 씹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게 입으로는 들어갔지만은 어디로는 안 들어가? 내 몸속으로는 안 들어가.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대장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발효가 돼요. 발효가 돼가지고 가스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고기나 기름진 거를 먹었을 때는 그게 암모니아 가스 종류가 발생이 돼가지고 그게 거꾸로 내 몸속으로 흡수가 돼요. 흡수가 되면은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망가뜨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 있는 애들이 아니면 우리 집의 남편이 우리 집의 아내가 고기를 좋아한다.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공격적입니다. 왜 공격적이냐? 몸속에 항상 독소들이 있어가지고 그 독소들이 뇌세포를 자극을 해요. 되게 보면 야, 쟤 성질 못 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질 못 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내 몸에 필요한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독소가 많이 생기는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설탕 종류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게 대장으로 몸속에 안 들어가고 대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독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을 다시 공격을 한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간 영양소는 간에 들어가 가지고 간에서 분해되고 합성이 돼서 다시 심장으로 갔다가 심장에서 마지막으로 세포에 전달된다. 그리고 내 입과 코로 들어온 산소는 어디를 통해 가지고 가요? 폐를 통해서 심장으로 갔다가 세포까지 간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세요? 이 그림 여러분들 처음 보셨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쉽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폐입니다. 폐. 우리가 숨을 쉽니까? 숨을 들이킵니까? 숨을 들이마시는 게 중요합니까? 내뱉는 게 중요합니까? 호흡하는 거 있잖아요. 호가 뭐죠? 내뱉는 거고 흡은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죠? 왜 내뱉는 게 더 중요할까? 쉽게 생각하면은 내 몸속에 산소의 부산물로 생기는 탄산가스가 바깥으로 나가야 뭐가 들어갈 공간이 생겨?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생겨.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이마시는 것보다는 내쉬는 거를 굉장히 더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폐의 기능은 들이마시는 기능보다도 내쉬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의 길이가 긴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호흡의 길이가 긴 사람이 건강한데 왜 그럴까? 호흡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내가 마신 산소를 어디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가 아니고 그까지 충분히 보내줄 수 있는 산소를 들이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흡의 길이가 길다는 것은 그만큼 산소가 들어갈 공간이 그만큼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서는
폐의 기능은 들이쉬는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내뱉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몸 안하고 몸 바깥하고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몸 안이고 어디가 몸 바깥이에요? 어디가 몸 바깥이에요? 예? 아니, 피부는 지금 없으니까. 요 그림상에서. 자, 입, 외기, 산소하고 접합니까? 안 접합니까? 외부 공기하고 접하죠? 위장은? 위가 왜 안 접해요? 소장, 입에서 항문까지는 다 뚫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회충약이요. 회충약 아시죠? 회충약. 요즘 김치파동 때문에 먹었던 회충약. 회충약이 2살부터 나이 많은 100살 그 노인까지 용량이 똑같아요. 똑같이 한 알입니다. 용량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왜 그럴까? 몸에 흡수가 안 되거든.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냥 내려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위, 소장, 대장이 몸 속에 있다고 몸 안이 아닙니다. 몸 바깥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은 간은 어떻게 되죠? 간은 몸 안이에요? 몸 바깥이에요? 몸 안이죠. 그죠? 폐는 몸 안이에요? 폐는 경계선이에요. 그죠? 왜? 외부 공기를 접하는 부분은 몸 바깥쪽이고 안 접하는 부분은 몸 안이고. 그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몸 바깥이 또 있어요. 여자들의 질.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 외기하고 접하는 몸 바깥이라고 하는 입, 위, 소장, 대장, 폐 안쪽 부분 여자들의 질은 외부에서 모든 오염된 공기, 모든 물질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무슨 막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죠? 점막으로 되어 있죠? 그 점막 위에 뭐가 있어요? 점액질이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고장이 나는 사람들은 점막이 약하고 점액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고장이 나요. 그런데 그 점막하고 점액질이 특히 뮤신이라는 점액질이 뭘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어요? 글리코 영양소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점막 조직을 회복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는 반드시 필수당이 필요해요. 근데 그 부분이 적은 사람, 약한 사람, 뮤신 성분이 적은 사람들은 내 몸에서 필수당이 적기 때문에 내 몸을 방어해주는 점액이 굉장히 얕다고 보시면 돼요. 점막이 얕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반드시 필수당을 공급을 하셔야 돼요. 내가 호흡기 질환이 있다, 코에 문제가 있다, 비염이 있다. 그거는 무슨 부족이야? 필수당의 부족, 글리코 영양소 부족증으로 보시면 돼요. 영양소로 보면은.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특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쉽게 시키기 위해서 알려드린 내용이고요. 그리고 보통 오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오장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내 세포가 사는데 필요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되죠. 간이 없으면은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심장이 없으면은 내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내 몸의 세포 끝까지 보내주지 못해요. 그래서 암 환자는 뭐 좀 힘들지만 오래 이렇게 사는데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체에 대한 내용은 왜 오장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세포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는 루트가 폐다. 그리고 심장이다.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루트가 위, 소장, 간 쪽이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세포가 건강하게 있을 수 있는 조건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밑에 You are you eat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해석해보면은 니는 네가 먹은 대로 만들어진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료를 좋은 거를 먹었으면은 좋게 만들어지고 나쁜 걸 먹었으면 나쁘게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또 원료를 부족하게 먹었으면은 부족한 대로 만들어지고 풍부하게 먹었으면 풍부한 대로 만들어진다. 그죠? 만약에 부족하게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보충해주면 돼요. 그런데 종류를 적게 먹었다. 어떻게? 종류를 골고루 먹게 하면은 인체는 반드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인체에 아까 세포까지 뭐가 와요? 영양분하고 산소가 온다 그랬죠? 와가지고 뭐 만든다 그랬어요? 세포까지 영양소가 혈관에서, 이건 당뇨병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가 먹은 음식이
혈액을 통해 가지고 심장에서 혈액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은 그 당분이 어떻게 세포까지 갈까? 누군가가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누군가가 데려가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데려가는 놈이 뭐냐 하면은 인슐린입니다. 당분이 피 속에서 일정 농도가 되면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베타셀이라는 데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가지고 야 당분이 많아졌으니까 네가 나가서 세포까지 같이 가라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인슐린 나와가지고 피 속에서 세포까지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인슐린만 있다고 세포까지 가지를 못해요. 반드시 안내자가 있어야 돼. 그 안내자가 뭐냐 하면은 GTF 크롬이라는 물질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다가 최근에 당뇨병들이 원체 많아지고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물질을 발견을 했는데 GTF 크롬이라는 물질이 인슐린을 데리고 야 세포까지 가자 이쪽으로 온나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물질이 GTF 크롬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럼 그 GTF 크롬이라는 물질은 단지 안내만 해주고 집 앞까지 세포까지 안내만 해주고 더 이상 역할은 안 해요. 그러면은 세포까지 딱 도착한 인슐린하고 당이 어떻게 해가지고 세포 속으로 당을 넣어주느냐 하면은 세포문에 우리 지금 요 방을 세포 안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저 바깥에 초인종이 있어요. 초인종이. 그 초인종을 학술적으로는 리셉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초인종을 인슐린이 가가지고 눌러요. 띵동 야 밥이 왔으니까 빨리 문 열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줘요. 그러니까 세포한테 밥이 왔다고 초인종을 눌러서 신호를 보내주는 물질이 인슐린이에요. 그러면 그 초인종이 고장이 안 났으면 여기서 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세포에서 문을 열어줘요. 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럼 그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쓰이는 겁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당뇨병이 생길까? 첫째, 당은 인슐린이 있어야 이렇게 끌고 오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일 경우는 당뇨병이 생기겠죠. 이게 분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췌장의 베타세포 자체가 기능이 떨어져 있든지 망가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그런 현상이 생겨요. 첫 번째. 그게 일형당뇨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도우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GTF 크롬이라는 도우미가 있어야 인슐린을 세포까지 데려다 주는데 그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당이 혈중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더라. 카탈리스트에 GTF 크롬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GTF 크롬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인슐린이 세포까지 도착을 했는데 눌러보니까 초인종을 누르니까 초인종이 어떻게? 고장이 나가지고 안 눌려져. 그랬을 때는 당분이 몸속으로,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죠.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혈중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경우에 생기는 당뇨병은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 하면은 세포막하고 연관이 있어요. 세포막하고. 세포막이 튼튼하지를 못했을 경우는 세포막에 붙어 있는 초인종이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세포막을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 세포막을 개선시키는 물질이 레시친이라는 물질입니다. 레시친이라는 물질인데 우리 국내에는 지금 암브로토스 제품 자체가 암브로토스만 들어있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제품은 암브로토스에다가 레시친이 들어있는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레시친이 들어있는 제품을 우리가 쓰면 더 좋은데 아직은 우리 이쪽의 시장 규모가 원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차후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세포가 이제 그 세포 속으로 그 영양소가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반드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지는데 효소와 산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효소와 산소가 있어야 에너지를 만든다. 이해하시겠죠? 자,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쓰레기가 생긴다. 연탄 가지고 연탄불을 피우고 나면 재가 생기죠. 반드시 생기는 게 쓰레기가 생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효소에 대한 내용을 기억을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우리 몸에서 몸속에 모든 영양소가 들어오게 되면요. 모든 영양물질은 효소의 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왜? 분해가 되기 위해서도 효소의 작용을 받아야 되고 합성이 되기 위해서도 효소의 작용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효소가 현대병은 요즘은 효소 부족증이라고 그러거든요. 효소 부족증에 의해서 현대병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요즘 여러분들 생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진다고 그러죠? 생식을 먹으면 그 생식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몸이 좋아질까?
결과적으로는 살아있는 효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식을 굽거나 삶거나 했을 경우는 반드시 효소가 죽어버려요. 왜? 50도 넘어가면은 효소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효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식하지 마라. 많이 먹지 마라. 왜 많이 먹지 마라 그래요? 소화하는데 내 몸에 있는 효소를 많이 써버리면요, 내 몸 안에서 써야 되는 효소가 줄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우리 몸 속에서 우리 몸을 지키고 있는 백혈구가 효소를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백혈구 사용할 무기도 적어. 그리고 간에서는 대사를 하기 위해서 효소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효소량도 적어져요. 그럼 내 몸 속에서 독소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식을 해야 건강하다는 이야기 자체는 뭐냐 하면은, 소식 자체보다는 내 몸에 효소를 적게 사용하는 식사 방법을 택하는 소리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음식 자체에 효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내가 복용을 했을 때는 내 몸에 있는 효소는 최소한으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영양소는 탄수화물, 글루코스, 첫 번째는 글루코스, 두 번째는 지방, 세 번째는 단백질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영양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모든 영양소는요, 글루코스로 몸에서 다 씁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부족했을 때 지방을 써요. 지방을 쓰는데, 질병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쓸까? 당뇨병.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분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니까 세포 주위에 가지고 있던 지방을 꺼내가 쓰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당뇨병 합병증이 뭔지 아세요? 썩는 거 있죠? 썩는 거. 눈 망가지고 썩는 거. 왜 그게 생길까? 세포막이 뭘로 돼 있어요? 세포막이 지방으로 돼 있어요. 포스폴리피드랑 지방으로 돼 있어요. 아차하면 그걸 써야 되는데, 문제는 쓰고 나면 그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몸에서 될 수 있으면은 지방을 가닥에 넣어놔도 안 되겠지만은, 질병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을 쓰는데, 대개 당뇨병 중에서 혹시 여기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잘 귀담아 들으시면 되는데, 입에서 식초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몸이 심각한 사람이에요. 왜? 몸 안에 있는 글루코스를 다 쓰고 지방을 끄집어내서 쓰기 시작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끄집어내서 쓰기 시작하면은 뭐가 망가져버려요? 세포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당뇨병으로서 경증이 아니고 중증입니다. 중증.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내 몸에 있는 단백질을 영양소로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말기암 환자들 보신 적 있습니까? 말기암 환자들 보시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이 뼈하고 가죽만 남아 있어요. 뭐가 없어졌어요? 근육이 없어졌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내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를 글루코스로 써야 되는데 글루코스 섭취를 못해요. 위장관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 에너지원으로 뭔가 써야 되는데 글루코스도 다 썼다, 지방도 다 썼다, 그 다음 뭐도 써? 남아있는 게 단백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을 쓰기 시작하면은 거의 몸 상태가 어떻게? 이제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뭘 만들어줘요? 호르몬도 만들어주고 효소도 만들어주고 굉장히 만들어주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에너지원으로 써버리면은 결과적으로 내 몸의 생리 활성을 좋게 해주는 대사작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효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인슐린이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 저게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거는 신호 전달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슐린은 당을 어디까지? 인슐린은 역할이 당을 세포까지 가가지고, 야, 왔다. 문 열어서 이거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라 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즘 골다공증 많잖아요.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냐, 칼슘제를 많이 섭취를 하시오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피 속에서는 당도 혈중의 일정 농도를 유지를 해야 되지만은 칼슘도 일정 농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칼슘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뇌에서
갑상선에 전달을 해가지고 갑상선에 연락을 해가지고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야, 칼슘이 피 속에 많이 들어와 있다. 그 피 속에 칼슘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 칼슘을 끌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뼈로 가요. 뼈로 가서 조골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라는 건데 조골세포에다가 역시 가가지고 초인종을 눌러줘요. 띵동. 뭐가 왔다고요? 야, 칼슘 왔다. 빨리 뼈를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은 뼈 속에 있는 세포들이 조골세포가 그 칼슘을 받아들여가지고 뼈를 만들어요. 그런데 피 속에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은 칼슘 농도를 맞춰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 뼈에서 빼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뇌에서 부갑상선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부갑상선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요. 분비를 시켜가지고 어디를 보내느냐? 뼈에다 보내요. 뼈에다 보내가지고 뼈에 파골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파골세포가 있는데 그 파골세포한테 가가지고 초인종을 눌러요. 야, 피 속에 칼슘이 부족하니까 빨리 어떻게? 뼈를 부셔가지고 세포 속으로 피 속으로 칼슘을 보내줘라.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우리 몸 속에서 특별하게 몸에서 어떤 다른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전달해주고 연락해주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해라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남성 호르몬은 뭘 해줘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똑같아요. 그죠? 신호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우리 몸 속에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야 인체가 밸런스를 유지를 해요. 그죠? 효소가 충분히 있어야 내 몸에서 잘 분해시키고 또 새로운 거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과 효소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뭐죠? 원료가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원료가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그게 잘 만들어질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오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는요, 단백질이 하루에 몸속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몸속에서는 보통 70kg 기준 해가지고 단백질이 하루에 한 110g에서 120g 정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매일 섭취해줘야 되는 단백질 양이 얼마 정도냐 보니까 얼마 정도 섭취하면 되겠어요? 110g, 120g 다 섭취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한 4, 50g만 넣어줘도 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시켜주는 효소도 그 정도밖에 안 만들어놔요. 그런데 우리 보통 고기 먹으면 얼마큼 먹어요? 보통 방근이 몇 g이에요? 그럼 몇 배예요? 6배 정도 되죠? 그럼 6배 정도 되는 효소를 단백질 분해시키는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면은 어디에 게 부족된다고요? 몸 안에 있는 효소가 부족된다고 그랬죠? 그 몸 안에 있는 효소가 부족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겨요? 면역 기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왜 몸에서 필요한 거는 110g, 120g이 필요한데 먹어야 되는 거는 한 4, 50g 밖에 안 되느냐? 왜 그럴까? 그럼 70g은 어디서 구할까? 내 몸 속에서 단백질이 쓰다가 죽은 놈들이 있어요. 그죠? 그 놈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리사이클링 한다. 어디에서? 간에서. 그죠? 간에서 리사이클링 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간 기능이 떨어지면은 호르몬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간 기능이 좋아지면 남성의 기력이 훨씬 또 좋아지고. 고기는 얼마큼 먹으라고요? 4, 50g이 기준이 어떤 거냐면요. 손가락 2점이에요, 손가락 2점. 그러니까 그 고기 양이 뭐냐면은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지혜가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어디에 들어간 고기가 그 정도 될까? 된장찌개. 그죠? 찌개에 있는 고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고깃집에 가면은 한 점이 그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육식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내 몸속을 망가뜨리는 가장 주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르몬 기능이 내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효소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아까 이제 에너지 대사는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양소가 들어온 거는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쓰레기가 나오는데, 자, 에너지 대사를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하나 있어요. 그 부산물이 뭐죠? 일반 쓰레기 말고 산소를 쓴 재로 부산물이 생기는 게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예? 죽일 놈이에요? 자, 활성산소란 뭐냐? 활성산소는 산소가 본래 그 전자를 8개를 가지고 안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자를 하나를 잊어버려 가지고 불안정한 상태로 있는 걸 활성산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활성산소의 본래의 역할은 뭐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태우고 난 제 주위에는 뭐가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죽이는 역할을 해줘요. 자, 여러분들 약국에 가서 소독약 주세요 해가지고 소독약 사본 적 있죠? 소독약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게 뭐 있어요? 기억에 나는 게? 과산화수소, 옥시프리라는 거 있죠? 그게 무슨 작용 해주는 거예요? 살균 작용하는 거죠? 그게 활성산소입니다. 그게 활성산소예요. 자, 그래서 활성산소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생각을 했던 죽일 놈이 아니고 우리 몸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질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질인데 그게 너무 많아졌을 때 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무기로 삼아가지고 내 몸을 지키는 경찰이나 군인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백혈구예요. 여러분들이 백혈구가 어떻게 세균들을 잡아먹고 하는지 그동안에는 별로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백혈구는 무기가 2개예요. 하나는 활성산소. 이게 활성산소라는 총을 가지고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를 보면 싸가지고 죽여요. 죽이면은, 그 다음에는 가지고 있는 효소를 가지고 분해를 시켜버려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자, 여기 활성산소의 부작용을 한번 보실래요? 활성산소의 부작용이 어떻게 세포를 파괴시킨다 되어 있죠? 또 변이시킨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면역세포들이 활성산소의 부작용을 응용하는 겁니다. 왜?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일 때 많이 넣어줘가지고 많이 보내줘가지고 그 세포막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활성산소라는 것은 나쁜 놈이 절대 아니다. 단지 우리 몸의 세포 주위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를 죽이는 역할을 해주는데 단지 이놈이 있어야 되는 양보다 너무 많아졌을 때는 이 자체가 세포막에 있는 물질에서 전자를 하나 뺏어가지고 빨리 자기가 안정되려고 세포막에 있는 전자를 뺐다 보니까 그 세포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정화 되잖아요. 그 불안정화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채워주질 않으면은 불안정된 상태로 있다가 결과적으로 세포가 변이가 되든지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활성산소라는 것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불안정한 상태의 산소고 이거의 주작용은 살균작용이다. 부작용은 세포를 파괴를 시키고 변이를 시킨다.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스템을 보니까 항산화 물질이라는 물질들이 있더라. 그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다시 안정된 산소로 바꾸어주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다. 그래서 보니까 활성산소가 일단 딱 튀어나오면은 우리 몸에서 수포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SOD라는 성분이 있어요. 활성산소를 수포옥사이드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분해시켜주는 항산화 효소가 있는데 그 SOD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활성산소가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과산화수소로 바뀝니다. 아까 제가 과산화수소도 뭐라 그랬어요? 활성산소라고 그랬죠. 그것도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산화수소를 물과 정상적인 산소로 바꿔주는 효소가 여기 있는 카탈라제와 글루타치온 폴옥시다제라는 효소예요. 카탈라제와 글루타치온 폴옥시다제라는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정상적인 물과 산소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놈들은요, SOD와 카탈라제나 글루타치온 폴옥시다제가 1대1로 항상 같이 있어야 돼. 왜? 하나가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분해시켜줬는데 뒤에서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또 활성산소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도 보니까 효소더라.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즘 보면은 항산화 물질이라 해가지고 비타민 A, C, E, 셀레늄 이런 제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약국에는 특히 많습니다. 약국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아마 여러분들이 내년도 2006년도가 되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이 될 거예요. 셀레늄이 들어있는 물 나왔죠. 셀레늄이 들어있는 우유도 나왔죠. 셀크라고. 그죠?
그 셀레늄이 우리 몸에서 항산화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놈이 반드시 글루타치온 폴옥시다제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셀레늄이 있어야 돼요. 그 셀레늄이 글루타치온 폴옥시다제의 원료 물질입니다. 자,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선배님들 같은 경우 옛날에 간장약 중에서 타치온이라는 약이 있었죠. 이해하세요? 그 타치온이라는 약이 글루타치온이에요. 그죠? 이게 그게 간장약이 아니고 무슨 약이요? 항산화제예요. 항산화 물질. 그런데 왜 그게 간장약으로 팔릴까? 간이란 데가 우리 몸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데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데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가장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물질이 많이 있어야 돼. 근데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간세포가 망가지고 간세포가 기능이 떨어지고 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글루타치온 폴옥시다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비타민 A, C, E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하니까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 부산물로 활성산소, 프리레디칼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놈들이 대부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해결이 되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해결될 양보다 훨씬 많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이 세포 바깥으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왔을 때 이놈들이 자기가 안정되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누군가 옆에 있는 놈 거를 전자를 뺏어야 돼요. 뺐는데 어디에 있는 전자를 뺐느냐? 세포막에 토코페롤이 있습니다. 비타민 E. 비타민 E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하나 뺐어요. 그러고 자기는 빨리 안정이 돼버려요. 안정이 되는데 비타민 E는 그럼 어떻게 해? 비타민 E가 전자를 하나 뺏겼기 때문에 세포막이 이제 서서히 불안정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세포막이 망가져버려요. 그거를 교정해주는 물질이 뭐다? 비타민 C다. 그래서 비타민 C가 그렇게 많이 떠들고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타민 C는 수용성이죠. 수용성이잖아요. 그죠? 물이 있는 데는 다 비타민 C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타민 C의 양이 적어졌을 때는 세포막이 망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타민 C만 먹어도 예전보다 컨디션이 훨씬 좋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의 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몸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비타민 C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왜 비타민 E도 줘야 되느냐? 비타민 E를 듬뿍 줘야 세포막에 많이 갖다 줘야 그나마 활성산소 자체가 지질을, 아까 세포막은 지방이 지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리피드. 공격을 안 해요. 세포막을 지질을 공격해가지고 생기는 게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검은 버섯 있죠? 그게 그 반점이에요. 네.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 바깥에 생겨 있으신 분들은 약국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약사님 이거 없애는 약 좀 주세요. 자, 여기에 생겨 있으면 여기만 있겠어요? 몸 안에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 없애는 약은 결과적으로 몸 안에 게 제거가 돼야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게 간장약을 복용하고 나니까 피부가 좋아지더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간에서부터 그런 독소 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간에서 독소를 원활하게 제거해줘가지고 몸 안을 깨끗하게 해주면은 마지막에는 세포의 피부에 있는 그런 물질까지도 없애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면역계에 가장 중요한 게 백혈구예요. 백혈구인데 백혈구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백혈구는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뼈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성숙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서 성숙이 돼요? 치무수라는 가슴, 여러분 가슴샘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오목가슴 있죠? 그 사이에 흉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흉선에 가서 백혈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데 거기 가서 교육받는 내용이 뭐냐? 우선 백혈구가 하는 역할이 뭐죠? 내 몸을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세균 잡아먹어야 되고 바이러스 잡아먹어야 되고 곰팡이 잡아먹어야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잡아먹는 역할을 하니까 백혈구한테 제일 먼저 교육시키는 게 내 몸에 있는 정상세포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니까 절대 이런 모양들은 너희들이 건드리면 안 된다. 그거 교육을 받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백혈구가 지가 교육을 딱 받으니까 이쪽 편 여기 계신 분들 딱 보니까 이거 우리 아군이야. 근데 저쪽은 교육을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적군으로 판단하겠죠. 그럼 저쪽의 사람들은 전부 다 활성산소를 싸가지고 죽여버려요. 그 교육을 거기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교육 받을 때 어떤 교육? 식별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적군과 아군의 식별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적군과 아군의 식별 교육을 받을 때 그 식별의 태그, 따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글리코폼, 글리코 영양소, 당사슬. 우리 몸에는 세포한테 가면은 이런 안테나들이 있는데 이런 모양의 안테나는 우리 거고 그거 아닌 거는 전부 다 적군이야. 왜? 바이러스에도 거기 있어요. 곰팡이에도 있어요. 변이된 세포에도 있어요. 그럼 변이된 세포는 보니까 아군이 아니잖아. 죽여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 교육 받는 게 흉선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놈들이 어떤 놈은 마크로파지로, 어떤 놈은 과립구로, 어떤 놈은 임파구로 나눠져요. 나눠져가 역할하는데 여기서 대장은 마크로파지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사진 본 적 있죠? 아메바처럼 생겨가지고 뭐 이렇게 세균 잡아먹는 거. 이놈 마크로파지가 대표적으로 식균 작용을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마크로파지는 대체적으로 식균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과립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과립구는 이름 그대로 과립을 뿌리는 거예요. 적군을 만나면 무조건 과립부터 먼저 뿌려. 그 과립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활성산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1차적으로 세균이 뭔가 조그만 것들이 눈에 보이면은 가장 먼저 작용하는 게 과립구예요. 과립구. 그래서 과립구가 활성산소 뿌려가지고 죽여놓으면은 마크로파지가 가서 전장 처리. 그놈들을 촉촉촉 먹어가지고 분해를 시켜가지고 싸그리 없애버려요. 그러면은 마크로파지가 분해시켜 없애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효소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절대 과식하지 말라 그랬죠. 마크로파지가 써야 될 효소를 갖다가 어디서 다 써버려서 입 기분 좋게 하느라고 많이 먹다 보니까 소화 쪽으로 다 시켜버린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쓸 수 있는 게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해를 시키고 싶어도 분해를 못 시켜. 자, 전장에서 시체가 썩는 대로 많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우리 몸도 또 마찬가지다. 그리고 임파구는 뭐냐? 여러분들이 뭐 암에 관련돼 가지고 가장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T셀, B셀 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킬러 T, 뭐 헬퍼 T 이런 얘기 들어봤죠. 임파구는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T셀이라는 것과 B셀이라는 걸로 나누는데 이놈들은 절대 자기가 먼저 전장에 투입이 안 돼요. 반드시 이놈들이 투입이 되려 그러면은 마크로파지가 적군을 한 놈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야, 적군의 모양이 이런 모습이다 하고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거를 우리 학술적인 용어로 MHC라 그러거든요. 조직적 합성 항원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면은 헬퍼 T라고 T셀에 연락병이 있어. 헬퍼 T, 도우미 T셀이 있어요. 그 도우미 T셀이 마크로파지 옆에 쭉 가가지고 보고 그 모양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와. 복사를 해가지고 본대에 와가지고 자, 전투병들 다 들어라. 전투병들 다 들어라. 해가지고 지금 적군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A라는 모습이다. A만 보이면은 다 죽여라. 하고 전투병들한테 그 모양을 보여주는 게 헬퍼T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킬러T라는 이야기는 전투병이라는 소리예요. 킬러T라는 건 전투병인데 그 전투병들이 그 모양을 보고 나가면은 무조건 그 모양만 만나면은 무조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전쟁을 다 하고 나면은 그 전투병들이 그 모양을 헬퍼T가 와서 보여주면 갑자기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버려요. 그 정식한다고 그러는데 그 정식을 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렇게 많아진 전투병들이 우리가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면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남아있는 거 다 어떻게 해요?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 몸이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게 서프레스 T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전투병들이 이제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면은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힘 좋은 놈만 몇 놈만 남기고 자 집합 해가지고 전부 다 죽어. 그래. 그럼 다 죽어버려. 그럼 남아있는 놈은 뭐냐? 몇 놈 남아있느냐? 그게 메모리 셀이 기억세포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 비슷한 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억돼 있던 그 세포들이 갑자기 정식을 해버려요. 이제 마크로파지 도움을 안 받더라도. 그죠? 그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독감 든다 그러잖아요. 어? 독감 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작년에 왔던 독감이 내가 안 걸리고 넘어갔어. 내가 안 걸리고 넘어갔다는 건 내가 이겼다는 소리거든.
그죠? 그러면 그거 이긴 기억하는 세포들이 군인들이 내 몸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또 찾아왔어. 그럼 걔네들은 초전박살이에요. 왜? 인식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아까 B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아까 이야기하는 항체, 우리 간염, 항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거 있죠? 역시 B셀도 역시 이놈들이 나가서 작전을 하려고 하면은 그 헬퍼 T의 도움을 받아야 돼. 모양이 어떤 건지를 이놈들한테 알려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백혈구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몸의 무기를 반드시 뭘로 가지고 있다? 활성산소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고 또 효소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다. 효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마크로파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계가 인체의 방어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제 면역이 약해질 때가 언제가 약해지느냐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지 기능이 떨어질 때 면역이 약해져요. 그 인지 기능이 뭐죠? 저게 악원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잘 못할 때. 근데 악원인지 적군인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식표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인식표가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식표가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글리코 프로테인에 있는 당사슬입니다. 그리고 글리코 리피드에 있는 당사슬이고. 그래서 그 인식표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당사슬에 필요한 글리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뭐가? 면역 기능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면역이 약하다고 했을 때는 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느냐 하면은 글리코 프로테인이나 글리코 리피드의 당사슬 부분이 내 몸에서 부족해가지고 저놈들이 내 백혈구가 내가 신호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신호 전달을 못 해줘. 야, 백혈구에 온나? 할 안테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테나가 없어. 그거 못 오잖아요. 그럼 거꾸로 내가 잡아먹힌. 그래서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데 그 인지 기능을 높여주는 물질이 글리코 누트리언트 영양소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병이 없이 내 몸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튼튼해야 돼요? 세포가 튼튼해야 돼요. 그 세포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뭐가 튼튼해야 되냐? 세포막이 튼튼해야 됩니다. 글리코 프로테인이 어디 있어요? 세포막에 있어요. 글리코 리피드가 어디 있습니까? 세포막에 있습니다. 그 세포막, 그러니까 집으로 치면 집 울타리가 튼튼해야 질병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갈 수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에너지 대사의 부산물로 생기는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야 돼? 잘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죠? 항산화 물질이 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있어가지고 활성산소를 잘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생리대사를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원활하게 있을 경우에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겠구나. 그 다음에 내 몸의 대사 기능을 주관하는 효소가 많이 있을 경우에 몸이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면역세포들이 잘 돌아다녔을 때 면역 기능이 강화가 됐을 때 몸이 건강해진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체온 유지가. 아시겠죠? 자, 제가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면요.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제품이 뭐죠? 암브로토스입니다. 세포막에 있는 당사슬을 만들어주는 게 암브로토스이기 때문에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는 제품은 암브로토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혹시 얼마 있다가 미국에서 암브로토스 플러스 레시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 물질이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물질이 나오면 반드시 그걸로 대체해서 써보셔도 돼요. 그게 훨씬 아마 제가 보기에는 효과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죠. 우리 제품 중에서 AO, B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거는 당사슬을 만드는 암브로토스 플러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르몬 기능 강화가 돼야 건강해진다. 우리 제품에는 어떤 거죠? 플러스인데 미국에서 나오는 제품은 디스코리아라 그래가지고 마 복합제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산마 아시잖아요. 마, 이 점액질 많은 거. 점액이 많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많다는 소리예요? 복합당질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글리코폼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마가 우리 몸에서 호르몬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물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대체되어 있어요? 인삼으로 대체되어 있어요. 근데 그 플러스라는 제품 속에 인삼 말고 대두단백에서 추출되어 있는 여러분들 뭐 갱년기에 많이 쓴다는 이소플라본 들어있죠? 그런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C에 대한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체온 유지까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제품보다는 더 좋을 수가 있어. 그죠? C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